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3면에서 둘러싼 채 빠르게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밤새 하마스 측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시설 3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지하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광대한 터널 네트워크 내부에 이 하마스 총격범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지하 터널에 대해서 이 본격적 공략이 시작된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소셜미디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를 통해서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다수의 하마스 테러범을 사살하고 약 300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지상군과 공군 해군이 타격한 목표물은 하마스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로켓 발사대, 터널 입구, 또 군용 건물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어서 지상작전 중에는 이스라엘군이 미사일과 기관총을 쏘는 테러범들과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테러범 다수를 사살하고 공군의 공습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지상군의 정확한 위치와 자체 사상자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민간 위성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가자지구 북쪽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국경을 넘은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기갑부대가 수십 대씩 짝을 지어서 가자지구 변두리의 시가지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은 가자시티로 향하는 이스라엘 탱크와 여타 차량이 이동하는 세계 방면 중 하나라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북을 잇는 주 도로와 가자지구 북동쪽 베이트 하논에서도 기갑 차량 행렬이 포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종단하는 살랄딘 고속도로를 따라서도 가자시티 가까이 바짝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의 활동을 확장했으며 보병과 기갑부대, 전투공병부대, 포병부대 등을 포함한 추가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또한 가자지구 내부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상의 우리 군과 테러범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가자시티 교회 진입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스라엘군의 움직임 중 이 가자지구에 가장 깊숙이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가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돼서 바깥 세계에서는 수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당국자는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인터넷과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뒤에 오후 6시께 탱크와 장갑차, 불도저, 보병, 공병 등을 이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 일제히 진입시켰다면서 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땅굴 네트워크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고 이후 가자시티를 세 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침공 개시로부터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군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점진적인 지상작전을 펼쳐서 세간의 전망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상전 개시 당시와 유사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본격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인질들이 붙잡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31일 이스라엘 방위군의 성명을 인용해서 지난 하루 동안 IDF 전투병력이 지하 터널 아래에 위치한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 발사대와 하마스 테러 조직의 지하 터널 내부 군사시설을 포함한 약 300개의 표적을 공격했다면서 이 무장 세력은 대전차 미사일과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이슬람 단체 하마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의 인질 239명 가운데서 지금까지 민간인 4명만 석방했습니다. 인질 중 상당수는 하마스의 터널 네트워크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하마스 지하 터널 침투 및 파괴 작전에는 특수 임무를 띈
정예부대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비군이 17만 명 남짓인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작지만 강한 군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부대의 면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투공병단 소속의 특수부대인 야할롬 부대는 지하전에서 활약할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이 부대는 지하 터널을 찾아 파괴하고 지하전투와 폭발물 처리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해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최근 이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그 단계는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야할론 부대는 그 선봉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하마스를 분쇄하는 단 하나의 임무가 있다. 야할론 부대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이스라엘 국민은 모두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군의 특수부대는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 부대 사이렛 메트칼로 이스라엘판 델타 포스 그러니까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는 적진 후방에서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결정적으로 인질 구출 임무를 수행합니다.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도 바로 이 부대가 수행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사이렌 메트칼 부대의 앞으로의 임무에 대비하라. 전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상 침입 및 대테러, 해상 인질 구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특공대인 사이텟 13도 이번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 부대는 이미 하마스와의 전면전에 성과를 냈는데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하마스의 공격이 가해졌을 당시에 점령되었던 수파의 군 기지를 탈환하고 인질 250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기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군 특수부대인 살다그 부대는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키부츠 베리에서 사람들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랍 민간인으로 가장해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제한적 타격 임무 등을 수행하는 두부대방과 코브라 대대 소속 요원들도 이번 작전에 투입됩니다. 현지 매체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두부대방 대대 소속 이타이 바우시는 지난 7일 하마스 기습 당시에 음악 페스티벌에서 맨손으로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싸웠다가 사망했다라고 목격자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 편성된 에고스 대대도 있습니다. 이 부대는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북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군 영토에서 활동하면서 특정 목표물을 파괴하고 적국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구축하는 마굴란 대대도 있고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 부대인 오케츠 대대도 인질을 수색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스라엘 지상작전의 최대 과제는 하마스가 가자 내에 그물망처럼 구축한 땅굴망의 파괴를 통해서 더 이상 하마스가 적대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떠난 2005년부터 마치 복잡한 지하철 노선처럼 얽히고 설킨 이른바 가자 메트로를 구축했습니다. 세종시와 비슷한 36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가자 지구 안에 건설된 지하 30m 이상의 땅굴막은 총 연장이 483km에 달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세계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단기적 지상전을 하지 않고 장기작전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상 지하 터널 전체를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마스 잔당이 스스로 땅굴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종의 고사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 등을 역임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마스는 3주에서 6주 동안 이스라엘 지상군이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료,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을 땅굴에 비축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언젠가 보급품이 고갈되고 발전기 연료가 부족해서 지하에 신선한 공기와 조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마스는 결국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이 장기 작전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동 안보 전문가인 데니엘 바이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에서 선임 연구원은 28일 게재한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를 점령하더라도 하마스 지도자들은 나머지 지역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미 하마스 고위급 중 상당수는 가자지구가 아닌 카타르, 터키, 레바논 등 훨씬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하터널 파괴 작전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가자지구 공격과는 다르게 하마스 지하터널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과거같이 강력한 테러 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